자, 20번 함수. 이차함수가 주어졌고요. 함수. 축이 주어졌네. 자, 20번 보면 함수 fx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k라고 했고, 방정식 fx는 0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고, 알파 1, 베타 마일, fa, fp, 이 문제 괜찮네. 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3 만족하는 a 개수가 한 개다라고 해서 fx는 fp의 두 근 감마 델타에 대해서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성분의 곱을 구하십시오. 성분 곱 결국은 뭐야? 알파 감마 곱해봐. 뭐가 되냐?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베타 감마 베타 델타고요. 곱을 요구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제곱이 되겠네.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야 결국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풀어보자. 풀어봐야지. 자 이걸 만족하는 A 개수가 한 개다라고 했어. 자 알파의 FA 플러스 F의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지.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여기도 가보자. 베타의 FA의 마이너스 FB가 마이너스 23입니다. 연립식입니다. 더하거나 빼겠죠. 딱 더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2를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FA는 마이너스 24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가 K가 되죠. 그래서 여기 6 들어가니까 결국 F의 A는 마이너스 4야. 문제 괜찮네. 자, 이걸 만족하는 A 개수가 한 개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A가 한 개야. 태야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참수의 함수값은 항상 좌우 대칭이니까 두 개씩 나오잖아. 근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꼭지점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말한 건 꼭지점이 A, 마사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꼭지점을 찾아봐야죠. F의 X는 X-3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거든. 그러니까 A가 3이군요. A가 3이군요. K 마구가 마사니까 K는 5군요 라고 구해버린 거야. 이름은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그래서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나옵니다. 그렇죠? 알파 베타는 k니까 뭐 k는 5라고 일단 구해놨고, 일단 이거 구해봐야지. fx는 fb의 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하자. b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자 b 구해야 돼요. b를 살려야, 지금 더해가지고 a 쪽을 구했거든. b 쪽을 살려야 돼요. fa를 집어넣고 fa 집어넣으면 되겠네. a가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했죠. 알파 큰 구해도 되고 fb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fb가 나오겠어요. 근데 다 구했네. 끝났네. 그렇죠? 저기 1번식에서 fa f3이죠. 그리고 두 분이 나오는데 작은들을 알파라고 했죠. 작은들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1이 되죠. 그래서 1에 FA, FE의 3 플러스 FB가 마이너스 1이니까 FB를 구할 수가 있죠. F3은 9 빼기 3은 18 플러스 5가 되어서 14 마사 넘어가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FB는 3입니다. 이거 3이에요. 그래서 fx는 fb,
fx는 fb 3 이게 되죠.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의 근이 감마 델타. 나한테 필요한 건 두 분의 곱이 필요하죠. 두 분의 곱이 필요하니까 감마 델타는 2가 됩니다. 알파 베타도 알고 감마 델타도 아니까 구할 수가 있겠는 문제 괜찮다. 2차로 연관시켜가지고 이거 나중에 내야겠다. 시험 다 자료에 넣어야겠다. 깔끔하고 괜찮네요. 문제가 좋아요. 얘네 무시해요. 끝. 21번 또 물어봤어요. 21번 어디서 많이 봤다 싶지 않니? 너 풀어주지 뭐. 21번 문제. 이 문제 괜찮아요. 20번. 알겠죠? 여기까지만 구하면 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구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쪽을 보고 있지? 이쪽은 문제인데? 소연아? 여기는 문제였어요? 어쩌지 풀렸고? 그럼 문제 정리한 거야 그냥. 이거 곱하는데 이거 구하라는 문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제곱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21번. 21번은 저번에 거의 비슷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fx가 있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고요. gx를 2분의 fx 플러스 3 절대값 fx라고 할 때에 gx가 m의 x 플러스 1 이하를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개수가 8 이하입니다. 자, 이것도 참 좋은 문제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절대값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0보다 이상일 때 0보다 미만일 때를 나눠서 풀겠죠. 첫 번째, fx가 0보다 이상일 때 0보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곱하기 마이너스라고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1 이하 x가 3보다 이상일 때 그리겠다라는 얘기야.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gx는 2로 나눠버리면 2fx fx의 2배가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을 때를 볼까요? 반대로 부호가 마이너스 1 초과 3 미만일 때겠죠.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gx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fx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fx.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자 이렇게 x축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0, 1, 2 뭐 대충 3은 여기 있다고 치자. 원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그래프였어요. fx. 그런데 0보다 이상일 때 사이드 바깥쪽은요 2배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1과 3 바깥쪽은 이 값보다 2배가 되니까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원래 것보다 좀 더 2배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칭 이동했다고 치십시다. 오케이? 그런데 잘 봐요. 이 직선은 이 직선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이 직선이 gx, 내가 지금 그리는 gx입니다. y는 gx예요. y는 gx를 그렸는데 이것보다 더 위쪽에 있고 싶은 거야. 그치? 그렇다면 이거 그림이 좀 그림을 올바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약간 눕혀버릴게요. 이것보다 눕진 않았을 건데 눕혀버릴게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쭉 직선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텐데 내가 저번에 이걸 설명하면서 약간 확인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안 건드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 이 노란색보다 이하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하 아래쪽이랑 만나는 부분에 정수가 8개 이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니까 이 점이
얼마를 포함하면 안 될까? 이게 전부 다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8개 이하가 되려면 8개가 되려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6까지지. 7까지 포함하면 안 돼요. 이해가요? 노란색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정수, 즉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 만나는 것도 괜찮아. 만나도 괜찮고 아래쪽에 있어도 괜찮아. 하얀색이. 즉 마이너스 1부터 뭐 0, 1, 2, 3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딱 여기까지 8개거든. 6까지가 7이 포함되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7은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7에 대한 함수값보다 아래쪽을 지나가서 7은 해로 포함되면 안 돼요. 라는 얘기야. 이해가니? 이게 무슨 말인지?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뭐 7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게 F고 이게 G야. F가 G보다 이상한 부분의 정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7까지가 포함돼 버리면 9개가 돼버리거든. 정수 개수가. 7은 포함되면 안 돼. 즉 7은 바깥쪽 위쪽에 있어야 돼. G가 더 위쪽에 있어 버려야 된다고. 7을 넣었을 때 함수값. 즉 이 문제에서 G가 더 위에 있으니까 G의 7에 대한 함수값이 F의 여기를 H라고 이름을 굳이 짓자. 굳이 H라고 지어버리자. 그러면 H7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8개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니까 이걸 찾으면 돼요. 알겠어? 이거 비슷한 문제 나왔었어요. 원래 이걸 딱 제대로 따지려면 막 이런 부분 따져야 돼요. 막 여기서 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 다룰 것이다. 이제까지 나온 문제가 다 그랬어. 왜? 6개를 왜? 5개로 하자. 오케이, 다음 가서 넘어가면 되지. 아니, 다시 다음 주에 또 연락이 갈 거야. 토요일에 쉬니까 연락이 갈 또 수요일에 와서 오게 될까? 아니까 안 되면 뭐 요일 아무튼 연락을 할 거야. 됐죠? 이런 문제 잘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어. 문제 1등급에서 받는 하여튼 봤어요. 블랙라벨에서는 하여튼 여기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22번입니다. 잘 보시고 있어? 자, 22번을 보시면 아이고 월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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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동동동 띠고 동동동동 띠고 동동동. 자, 이게 뭘 체크한 거냐면 5명의 학생이 발표할 수 있는 요일이래요. A, B, C, D, E가 발표할 수 있는 요일에 동글뱅이를 칠했습니다. 4명을 선발해가지고 서로 다른 요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4명 선발하는 가지수가 5가지잖아요. 다 해야죠 뭐. A, B, C, D 4명 이렇게 선발할 때 A, B, C, D 왜? 확인했어? 다음 주에 볼 거야. 몇 개인데? 수업 찍어서 봐야지. 그럼 들어가면 안 되지. 한 번에 치우라고 해야지. 다 치우시라고 해, 빨리. 이걸 왜 보지 마. 4, 2, 4, 4. 그러면 안 되지. 4, 4, 2, 4. 그러면 안 되지. 2 다 외웠어요. 빨리 치우라고, 빨리. 아니, 너는 여기 있고, 들어가지 마. 같이. 허지는 들어가지 마. 일단, 아니, 답을 지각이야. 다 치워. 그럼 왜 외우고 있어? 자, A, B, C를 골랐다고 진짜 얘들이 서로 다른 날 투표를 해야 돼요.
그 발표를 해야 돼. 근데 D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뭘 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치? 두 가지야. D는 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해도 되죠? 상관없으니까. 누구를 기준 잡아서 해볼까? B가 제일 작으니까 B가 월요일에 발표할 때 B가 뭐 수요일에 발표할 때 두 가지 나눠서 해보자. 그래서 B가 월요일 날 발표하는 경우는 자 이때 발표를 했다고 쳐. 이때 했어. 이때 못할 거 아니야. C는 두 개 중에 하나를 하게 되고요. 상관이 없나? 잠깐만요. C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A는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를 해도 이걸 해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C가 이걸 해도 두 가지죠. 이걸 하면 A가 두 가지, C가 이걸 하면 A가 두 가지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C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어떤 걸 하더라도 B가 선택을 가질 수는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D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면 되겠네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해야 돼요. A, B, C, E에 대해서도 보자. 똑같죠? 어차피 E가 A, B, C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2 곱하기 2예요. E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A, 이번에는 B, C, E. A, B, C, D, A, B, C, E. A, B, D, E로 가야죠. A, B, D, E. 뭐 D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D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A, B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B가 월요일에 하게 되면 세 가지. 그렇죠? 즉 B가 두 가지. 이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 이 경우에 대해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즉 B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A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D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됐죠? 네 번째 두 번만 남았어요. 이제 A, B, D, E를 했고요. A, C, D로 가야죠. 어차피 D가 같이 있으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A, C에 대해서 본다면 A, C가 귀찮네 이거 하나씩 보기가. A가 이때 하면 두 가지, 이때 하면 두 가지, 이때 하면 세 가지, 이때 하면 두 가지예요. 둘, 셋, 둘이 나옵니다. 둘, 셋, 둘 몇 가지인가요? 둘, 셋, 둘. 9가지니까 9가지로 A씨가 결정이 되면 D는 한 가지예요. 자, 그럼 다섯 번째. B, C, D가 있어요. B, C, D. D는 한 가지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이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더해지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다섯 가지가 됩니다. 잠깐만요. A, B, C, D. A, B, C, D만 다시 한번 보자. B가 이럴 때에 하나, 둘, 세 가지. A가 아니죠. A, B, C, D가 A가 이럴 때에 두 개 중에 한 개. 잠깐만, 이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 따로따로 나눠서 했구나. 월요일 이때 할 때 두 가지니까 네 가지가 맞고요. 하나를 더 했네. B가 수요일에 할 때도 빼먹었네. 어쩐지 뭐가 좀 깨진지 하더라. B가 월요일에 할 때만 했어요. B가 수요일에 하게 되면 C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이것도 A가 세 가지네요. 지금 A하고 C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야.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네요. 9가지네요. 그치? 9가지가 되고, E는 두 가지. 그쵸? 그걸 빼뜨리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가지 더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하나씩 나눠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23번 문제는요, 하지 마세요. 이 그림은 중3 없어진 개념에 대한 이 개념 이거 공식 하나만 알면 되거든. 이게 없어진 공식이야.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이게 원과 비례라는 단원에서 예전에 있었거든. 아마 이거 알면 다 풀 수 있을 걸요. 이 문제는 A, B, C, A, B, C, D, A, B, C, D, A, B, C, D라고 하자. 이거 이 공식이 없어진 공식이어가지고 A, B는 C, D 이게 성립하거든요. 이거 하면 알 거예요. 이게 닮은 거 만들어가지고 같으니까 닮은 비율로 하는 건데 이 답은 자체가 없어져서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자 크로스 형 쪽에다 크로스로 되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런 공식이 있다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없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어렵게 되는 학교에서 한 번씩 나와야 됩니다. 이게
3번. 했고, 이제 어디 거야? 아, 북일고입니다. 우리 까불이가 가면 북일고 잘된다고 모르겠네. 까불. 뭔지 알지? 까불이하고 지우하고 둘이 갔구나. 자, 북일고 18번, 22번, 17번. 북일고는 전부 다 그냥 경우의 수 문제로 냈네? 그치? 재밌어. 18번, 7번, 7번, 8번. 이거면 돼요? 22번, 16번, 19번. 같은 줄에 바로 옆에 같은 학급 학생이 앉지 않습니다. 같은 분단의 앞뒤에 같은, 즉 이웃하면, 이 그림에서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같은 것은 이웃하면 안 됩니다. 번호가 적을수록 교탁에 가까운 자리에 배정하기 때문에 이건 배열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자리만 결정하면 번호 작은 순서대로 앉을 거야. 그렇다면 일단 A가 3명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쉬워 접근하기가. 왜 3명은 무조건 어떻게 앉아야 돼?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야 돼. 그리고 뭔 말인지 알죠? 바뀔 수도 있죠? 뒤바뀔 수 있죠. 어차피 근데 경우수는 똑같겠죠? 곱하기를 해버려야 돼. 자, 이 상태에서 보는 거야. 이 상태에서 자, B반의 자리를 결정하자.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깝게 앉기 때문에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야. B반 2명이 어디로 갈래?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럼 B반 2명은 여기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 B반이 세 가지. 이게 끝이야. 그래도 2번 있다. 문제 요구 들어가면 6가지가 답이 되는데. 이게 숫자 끝이 잠깐만요. 아, 같은 분단에만 같은 분단에 잘못 읽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냥 무조건 번호가 작을수록 앞쪽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해도 그게 아니네. 같은 분단에 앉을 때입니다. 즉 이게 경우의 수가 나뉘게 돼요. 이제 뭐 번호로 따진다면 하나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보자. A반이 1번, 2번, 3번이 있어. 자, 1, 2가 이리 갈 수도 있고 2명을 누구를 이리 보내려가 중요한 거야. 3명 중에 2명. 3명 중에 2명 골라서 일이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가 있잖아요. 3이 기본적으로 곱해집니다. 이 한 분단에만 번호 순서대로 앉는 거야. 라는 얘기. 그래서 이 3명 중에 2명을 고르면 어디에 앉을래가 고민하지 않고 1번이 여기 앉고 3번은 이리 앉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배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야. 누가 갈래는 중요하다. 아까 내가 말했던 거는 그냥 교탁에 가까운 순서대로 그냥 작은 번호대로 서라 이렇게 읽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조회수가 없다라고 한 건데 같은 분단만이야. 그렇다면 3C 3개 중에서 3명 중에서 2명 고르기를 네가 해야 돼. 알겠죠?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자, 곱하기가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좌우 대칭의 상황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반 2명을 결정하는데 자리를 이렇게 앉아버리면 서로 위치가 바뀌어도 돼요.
같은 분갈이 아니기 때문에 뒤바뀌는 게 다른 경우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B를 결정한 가짓수가 어차피 C는 무조건 남은 자리 하나에 들어가면 되니까 없어요. 가짓수가. 이렇게 앉을 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앉으면 한 가지가 돼요. 번호 순서대로 앉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앉으면 한 가지가 돼요. 이렇게 앉으면 두 가지가 돼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리를 좀 알리야. 이게 B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C는 무조건 남은 자리 앉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인 두 가지가 곱해져야 돼요. 오케이. 알겠죠? 자, 이제 17번으로 갑니다. 둥근 네모, 둥근 네모, 둥근 네모 여기 있어요. 자,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 앉습니다. 2학년은 둥근 의자에만 앉습니다. 3학년은 이웃하지 않습니다. 라고 있네. 다 둘둘둘이야. 헷갈리게. 일단 스페셜한 것부터 처리해야죠. 2학년 2명. 1학년에 대해서는 뭐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2학년 2명이 둥근 의자에 앉을 때니까 여기 첫 번째 그것도 머리 아프게 막 생각하지 말고 나열해버리자. 이렇게 2명이 앉을 때예요. 그쵸? 그러면은 2학년 2명이 앉을 수 있는 가짓수 2팩토리얼입니다. 3학년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앉을 수 있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서로 위치 바꾸는 거 두 가지. 뭔 말인지 알겠지? 나머지 자리에 1학년 2명이 배열이 되는데요. 별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그럼 두 번째, 이제 2학년이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앉을 때 둥근 자리 3학년 이웃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군요. 자, 일단 2학년들이 배열이 돼요. 그리고 3학년이 앉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세 군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둘이서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1학년 2명은 그냥 배열이 될 거예요. 그치? 세 번째, 동네모, 동네모, 동네모. 이번에는 2학년이 이렇게 앉을 때입니다. 대칭이 있기 때문에 1번과 같은 경우가 나오겠죠. 그치? 대칭이니까 1번과 같은 경우가 나와주시겠죠.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우에서 좀 뭔가 좀 복잡하고 조건이 어렵다 싶으면 직접 표현하는 게 쉬워요. 뭔가 머리 써가지고 뭐 어떻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러지 말고 직접 그냥 표현을 하세요. 경우를 나눠가지고. 자, 18번. 직사각형 만들기. 자, 이 문제는 좀 약간 일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거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개수 구하기. 자, 되게 좀 봐야 될 게 많아가지고.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첫 번째, 파란색을 직사각형 윗변과 아랫변으로 사용할 때 이걸 다 나눠서 풀어요. 윗변, 아랫변 기준 잡고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드신 사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중에서 2개를 골라줘 버리면 사각형이 하나 나올 거예요.
위아래 변을 딱 고정을 시켜버리자 이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윗변과 아랫변, 지금 한 칸짜리를 기준 잡고 있어요. 이걸 윗변과 아랫변으로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색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보라색을 윗변과 아랫변으로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여기 빨간색을 윗변, 아랫변으로 할 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면 돼요. 일단 그런데 두 칸짜리로 보자. 더 이상 색깔이 없는데 큰일 났어요. 자, 이것과 이거를 위아래 변으로 할 때, 즉 여기에서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돼요. 여섯 개 중에서 두 개. 좌우 막을 걸고 고르면 됩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색깔이 더 이상 없어요. 대충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방법대로 이렇게 이걸 두 개, 이것과 이거를 위아래 변으로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고르기. 이것과 이거를 위아래 변으로 하게 되면 세 개 중에서 두 개 고르기. 이건 두 칸짜리예요. 위아래 두 칸짜리. 위아래 세 칸짜리. 이것과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고르기. 그쵸? 세 칸짜리. 이것과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버리면 세 개 중에서 두 개 고르기. 그럼 네 칸짜리 마지막 최후. 이것과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버리게 되면 하나, 세 개 중에서 두 개. 이런 식으로 위아래 변을 고정을 시켜버려.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세 칸짜리, 네 칸짜리.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 이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학교 6개씩 줬을 때 어떻게 했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6개는 5개도 힘든데. 자, 19번입니다. 19번. 그런다고 4개로 줄진 않아요. 근데 자료를 구하는 게 힘들다. 작년 것만 필요하니까. 읽겠습니다. 노란, 파란, 레드 이런 검정이야. 그린으로 바꿀게요. 검정은 상관없구만. 자, 그린으로 바꿀게요. 자, 인접한 영역은 새로 다른 색을 칠하고 노란은 반드시 한 번 이상 사용됩니다 라고 했어. 얘는 무조건 한 번 이상 사용됩니다 라고 했거든. 그러면 노란이 독특하잖아. 그래서 노란이 사용되는 개수를 가지고 나눠서 풀어도 되고. 자, 일단 첫 번째 Y가 한 번 사용할 때입니다. 한 번 사용할 때 그 Y를 노란을 최초에 칠할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니까 6군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죠. 노란을 칠하겠죠. 구역에 이름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다 다른 구역들입니다. 여기 노란 칠했다고 진짜. 그럼 이제 가시면 돼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네요. 지금 세 가지 색을 칠해야 되거든요. 봐봐. 이것과 이걸 칠할 때 이것과 이게 칠할 때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이렇게 풀면 겁나 머리 아파요. 우리 이거 기본적인 문제 알고 있죠? 기본 문제. 4칸짜리 기본 문제. A, B, C, D 할 때. 마지막에 얘를 칠할 때, 마지막에 얘를 칠할 때 이거 두 개를 말하는 이거 두 개다,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준 잡아서 그렇잖아요. 이거 마지막 D를 칠할 때 AC가 같을 때, AB가 C가 다를 때.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E를 칠할 때도 문제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 만약에 3개 남았으니까 3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꼭 얘를 칠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가 같을 때와 다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의 영향을 얘도 받아버려.
이 전에 것도 받아버린다고. 근데 그거의 영향을 얘도 받아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풀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 그러면 이렇게 말고 자 다른 방법. 원래 이거 칸이 많은 거에 비해서 예전에 수능 완전 옛날에 수능에서만 나왔었거든. 그대로 잘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칸을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로 주어지는데 6개짜리는 주고받아라고 하는 거야. 일단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내가 사용하는 색의 개수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2가지 색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가정을 해봐. 노랑은 무조건 칠해야 되잖아. 그래서 블루, 레드, 그린 중에서 하나를 가져오겠지. 3개 중에 하나를 가져와. 그래서 내가 사용되는 색이 만약에 옐로우, 블루라고 해보자 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옐로우로 출발하게 되면 옐로우, 블루, 옐로우, 블루, 옐로우, 블루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면 블루, 옐로우, 블루, 옐로우, 블루, 옐로우가 돼야 된단 말이야. 2가지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곱하기 잠깐만, 이거 문제가 되네, 이거. 문제가 되네. 똑같네. 3가지 색을 써. 좋아, 2번째. 3색을 써.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를 골랐다고 하자. 그래서 옐로우, 블루, 레드를 썼다고 치자. 이래버리면 또 아까처럼 여기서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가지수를 나눠야 돼요. 옐로우는 무조건 써야 되잖아. 옐로우를 한 번만 쓸 때, 옐로우를 2번을 쓸 때, 옐로우를 3번을 쓸 때 나눠 버려요. 자, 바로 풀면 너무 어려워. 자, 옐로우를 한 번 써. 자, 그렇다면 내가 옐로우를 칠할 수 있는 곳이 6군데 중에 하나야. 그렇지? 6군데 중에 하나야. 여기다가 옐로우를 칠했다고 치자. 그럼 이제 나는 옐로우는 안 써. 블루, 레드만 쓸 거야.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겠어? 2가지가 있겠죠? 블루, 레드, 블루, 레드, 블루. 레드, 블루, 레드, 블루, 레드. 2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옐로우를 한 번 쓰면 곱하기가 돼요. 옐로우를 2번 썼다고 치자. 옐로우를 2번 썼다고 치면 옐로우를 칠할 수 있는 2곳이 어디냐?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칠할 수도 있어. 3가지가 나오지. 각각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칠할 때는 이렇게 칠할 때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칠할 때하고 이렇게 칠할 때하고 이렇게 칠할 때 한 번 더 더하면 돼. 불편하죠. 옐로우를 2번 칠하는데 첫 번째가 A하고 C 타입이야. A, C에 칠할 때. 그렇다면 옐로우를 칠했다고 치자. 그럼 6개 빠져. 이렇게 옐로우를 칠했다고 치자. 그럼 여기 몇 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어? 2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지. 2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여기는 2개 중에 1개, 1개 중에 1개, 1개 중에 1개. 지금 레드, 블루, 레드, 옐로우, 블루, 옐로우. 레드, 블루, 레드, 블루.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가지, 1가지, 4가지입니다. 더하기. A, B를 칠했다고 치자. 여기를 칠했다고 치자. 아니야, 또 문제네. 베이스를 무조건 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5가지가 있네. 5가지가 곱해줘야 되겠네. 에이스 이런 형태로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그걸 곱해줘야 된다. 그럼 A, D로 이런 형태로 칠할 때 하나, 둘, 셋, 3가지가 있죠. 3가지를 곱해주고 자 이렇게 옐로우 이런 거 왜냐 이런 문제를 2개 중에 1개, 1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1개 중에 1개예요. 그래서 4가지입니다. 이 곱하기예요. 그리고 A,
이 형태로 칠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A 그렇지.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이거 섞였어? 잠깐만요. 에이스 형태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였고 6개였고 그 상황에 A도 포함이 되네. 잠깐만. 2칸,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 상황 필요 없다. 포함이 돼버린다. 여기서 멈춘다. 죽었다. 이 옐로우를 3번 칠할 때 옐로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2개 중요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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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색칠하는 게 되네요. 4개 색을 다 칠할 때 짱나네요. 짜증 날 일은 아니구나. 진짜. 4개 색을 다 칠할 때 오마이갓.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옐로우 1번, 옐로우 2번, 총 6칸인가? 여기까지만 있겠네요. 옐로우 1번과 옐로우 2번, 이 2가지만 있겠네요. 옐로우를 칠할 것 6군데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고요. 여기다 옐로우를 칠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로 칠하면 되니까 3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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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옐로우는 더 이상 칠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면 돼요. 3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 옐로우를 2번 칠하기. 1번. 이것도 문제네. 머리 아프네. 6가지 있어요. 여기 6가지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6가지. 6가지 중에서 옐로우 3가지, 2가지, 2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 생각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칠할 때 하나, 둘, 3가지.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칠했고 옐로우 3가지, 2가지, 3가지, 2가지예요.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겠어요. 너무 불편하다.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A, B, C, D, F 여기 옐로우로 칠하면 B, R, G 이렇게 해도 돼요? 몇 번 안 걸려요? 겁나 걸리겠다. 마지막에 옐로우만 안 칠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마지막에 옐로우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 상황을 봐도 되고. 근데 이때는 처음에 옐로우로 시작할 때와 처음에 블루로 시작할 때 옐로우가 아니고 생각할 때도 나눠서 풀어봐야 돼요. 옐로우가 무조건 한 번 있어야 되니까. 시험도도 괜찮고. 근데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칸이 너무 많아요. 어렵게 내봤자 5개짜리까지 나오면 5개. 5개짜리가 나오면 아까 했듯이 사용되는 개수, 특정한 개수, 이게 사용되는 개수라든지 사용되는 색개수로 나눠버리면 돼요. 좀 어렵다 문제가. 6개짜리는 이거는 틀리다고 낸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옮겨서 20번부터 보셔봅시다. 그리고 해설집이 있어요. 우리 톡에다가 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고. 자, 오케이. 자, 천천히 시작하게 할게요.